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확률과 통계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1교시는 기초정리로 좀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원이 총 몇 개,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이 총 몇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는지 아시나요? 거기 앞에 목차 보면 나와 있겠지만 총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단원은 경우의 수, 2단원은 확률, 3단원은 통계인데 약간 확률과 통계는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학습했던 여러 가지 과목들이랑은 약간 좀 느낌이 달라.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학습한 단원이 수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도 알겠지만 내가 함수를 못한다고 집합을 못하진 않아요. 집합이랑 함수는 조금 다른 느낌인 거고 또 함수랑 경우수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 물론 뭐 약간 집합이랑 함수가 막 결합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함수에서도 뭐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건 경우의 수랑 살짝 결합되는 내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다르죠. 근데 이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은요, 1단원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지 못하면 2단원은 힘들 거예요. 왜냐면 2단원이 확률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주사위를 던졌어, 얘들아.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그쵸, 50%,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예슬이가 왜 50%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2, 3, 4, 5, 6이야. 근데 거기서 짝수인이 나올 수 있는 게 2, 4, 6이야. 그럼 6가지 분의 3가지니까 2분의 1인 거잖아요. 물론 내가 지금 쉬운 예를 든 거긴 하지만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확률을 잘하려면 결국 뭘 잘해야 돼? 잘 세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만 잘하면 어차피 확률 초반은요 그냥 껌이에요. 어차피 그냥 경우의 수가 확률로만 살짝 바뀐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물론 확률 쪽에서도 확률만 단독적으로, 확률 안에서 단독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있긴 한데 그 개념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쌤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초반에 한 1, 2, 3주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남은 한 5주가 편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경우의 수부터 좀 들어갈 건데 1교시는 좀 편할 건데 가볍게 들으세요. 그럼 얘들아 경우의 수가 뭐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 이렇게 문장으로 보통 출제가 되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묻는다면 결국 경우의 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가지수를 센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발생 가능한 가지수를 세는 거야.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럼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가지수는 같은 맥락인 거지.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얘들아 어떻게 세겠냐야.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을 깔 거고 문제에서 어떤 상황들을 까겠지. 그러한 상황들이 나왔을 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도대체 나는 어떻게 셀 거냐인데 2가지 정도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원래는 3가지가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형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뺄게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첫 번째, 그냥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직접 세는 게 있죠.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머리를 짱구를 굴려봤을 때 1, 2, 3, 4, 5, 6이어서 6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확률과 통계든 뭘 하든 경우의 수를 셀 때 당연히 어느 정도의 노가다의 마음은 가지고 계셔야 돼. 예를 들어 특히 이 중에서 문과는 나중에 수능을 볼 때 확률과 통계를 응시해서 시험을 보겠죠. 여기서 이제 문과 친구들은. 그러면 그 선택 과목이 혹시 몇 문제 출제되는지 알아요? 8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실제 수능에서. 수원, 수토가 22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러면 그 8문제에서 3단원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가 8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럼 보통 이제 경우의 수 문제들이 한 2-3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럼 걔 중에 뭐 한두 문제는 쉽겠지만 한 문제 정도는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그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셀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조건을 해석해서 나름의 기준을 잡고 가지수를 셌어. 근데 너네는 그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스카에서 문제를 푸는 거랑은 다른 느낌일 거 아니야? 개구달리겠죠? 그럼 내가 센 게 정말로 맞는 방법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세는 거야. 그럼 학생들이 하는 제일 그 많이 선택하는 게 뭘 것 같아? 그냥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시험이라는 환경 속에서 내가 막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내 눈으로 진짜로 몇 가지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직접 세겠다라는 마인드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다만 지금 쌤이 말하는 직접 세기는
아예 논리 없이 직접 세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따 얘기를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얘기를 해줄 거야. 논리 없이 그냥 무작정 직접 세는 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아. 물론 그런 문제 한두 문제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생각은 하면서 직접 세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잘 무슨 말인지 안 하다 할 거라서 하나 좀 예를 들어줄 거야. 알겠죠? 봐봐. 내가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있어요. 두 개의 주사위가 서로 다르대. 자 그랬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대. 말들 이해하셨나? 질문의 의도는 이해했죠? 그럼 내가 저 질문을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갖다 줬어. 걔네 풀까 못 풀까? 풀어요. 근데 걔네가 푸는 방식과 너네가 푸는 방식이 만약에 똑같으면 자괴감 들 거 아니야. 근데 걔네는 어떻게 풀 거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해봤을 거야. 걔네들은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1, 2, 3, 4, 5, 6을 써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럼 여기에 표가 36개가 등장을 해요. 말뜻 이해하죠? 그러면서 이쪽에 2, 3, 4, 5, 6, 7 이렇게 좀 쓰겠다라는 거야. 말뜻 이해하시니? 그럼 이렇게 쓰면서 총 36개를 채우겠지. 그리고 눈 떠서 뭐 할 거냐면 진짜로 4의 배수가 되는 걸 이렇게 체크할 거라는 거지. 뭐 가령 여기 뭐 3, 4, 5, 6, 7, 8 이렇게 나오면 오케이 여기 하나 더 있네. 오케이 여기 하나 더 있네. 이렇게 하면 쓸 거라는 거지. 그럼 이게 말 그대로 뭐야? 강생 노가다죠. 그러면 내가 똑같이 이 질문을 너네들한테 던졌을 때 너네들은 최후의 보루로서 이걸 세는 거야.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지. 왜냐면 잘 기준에 생각이 안 드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럼 잘 봐. 도현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셀래? 예슬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셀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정도 했을 거야. 봐봐. 주사위를 던졌고 두 눈의 수를 합했어요. 두 눈의 수의 합이 제일 크면 얼마지? 12죠. 6 더하기 6이니까. 두 눈의 수의 합이 가장 작으면 얼마야? 1 더하기 1이니까 2였겠지. 그럼 나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두 눈의 수를 합했을 때 어차피 제일 큰 게 12겠다. 그리고 제일 작아봤자 2겠다. 그러면 개 중에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건 4, 8, 12 정도가 있겠다에 대한 정도의 생각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우성이 벌써 되냐? 아니지? 자 그러면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A랑 B를 더해서 그 녀석이 4가 되는 경우, A랑 B를 더해서 그 녀석이 8이 되는 경우, A랑 B를 더해서 그 녀석이 12가 되는 경우, 이렇게로 좀 나눌 거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녀석을 더해서 4가 되는 건 예를 들어 하나의 주사위가 1이면 다른 하나의 주사위 뭐면 돼? 3. 얘가 2면 얘가 2면 돼. 얘가 3이면 얘가 1이면 돼요. 내가 할 때 이해했지? 1, 3과 3, 1은 다른 걸 거야. 왜? 내가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나올 거냐면 세 가지가 나올 건데 들어줘. 나 역시 지금 1, 3, 2, 2, 3, 1을 직접 셌죠? 노가다 쪘죠? 근데 좀 전에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세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 내가 말하는 직접 세기는 이런 느낌의 직접 세기예요. 무작정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다 보자가 아니라 그래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서 최대한 내가 그래도 직접 셀만하게끔 만드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도구를 이용할 거예요. 자 도구를 이용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에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좀 전에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었는데 시작할 때 자, 첫 번째가 순열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요. 자, 두 번째가 조합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확률과 통계에 들어와서는 요 두 가지 정도는 당연히 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로 이제 들어오면 오늘 뭘 배울 거냐면 2교시에 3명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접어 확통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잘 버텨. 알겠지? 자,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순열, 조합, 여러 가지 순열, 중복조합 이런 걸 내가 배우면서 조금 더 빨리빨리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세는 도구들을 배운다는 거지. 가령 예를 들어 우리 반 10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할 거야. 그러면 그게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10명 중에 1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일단 10가지. 그 다음 남은 9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하니까 9가지. 그런데 내가 지웅이 선택하고 도현이 선택하나 도현이 선택하고 지웅이 선택하나 똑같으니까 얘들아 나누기 2 하자 이렇게 배워 중2 때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간단하게 기호로 배우죠. 그래서 10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10시이라고 하는 컨비네이션 도구를 좀 이용한다는 거지. 말뜻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말뜻 이해했죠? 그래서 오늘 1교시에 쌤이랑 순열 조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러면 쌤이 지금 요거 예로 든 문제 있잖아요. 요거 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A랑 B를 더해서 4가 되는 건 요렇게 세 가지고요.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A랑 B를 더해서 8이 되는 건 얘가 2면 얘가 6이면 되죠. 해서 누르르릉 가서 얘가 6이면 얘가 2까지 되겠죠. 말뜻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2, 3, 4, 5, 6이니까 총 몇 가지 나와? 5가지 정도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말뜻 이해하셨죠? 그 다음 두 녀석을 더해서 12가 되는 건 얘가 6이면 얘가 6인 게 있어서 말고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튀어나와? 한 가지가 튀어나와요. 그럼 질문. 두 눈의 수를 합해서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9가지 같은 느낌 들어요? 그 정도 느낌 들었죠? 그럼 질문. 여러분들이 9가지라고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할 때 얘네들은 결과의 느낌이 강하고 동시 발생이 좀 불가능하고 또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 합의 법칙을 적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상태에서 더했니?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죠? 그냥 더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두 번째로 설명할 내용이 뭐냐면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두 번째로 설명할 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인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셀 때 더해야 될 때가 있고 곱해야 될 때가 있겠죠. 보통 경우의 수를 조금 낯설어하는 친구들, 경우의 수에서 조금 취약한 친구들은 내가 지금 얘네들 곱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잘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쌤이 봤을 때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과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해야 되는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감이 좋아야 돼요. 그냥 더해야겠다라는 감, 곱해야겠다라는 감이 좀 있어야 돼. 물론 이 감을 키울 수 있어. 너네 이거 지금 곱하는 게 더하는 게 당연했잖아. 물론 내가 쉬운 예를 들었어요. 쉬운 예를 들긴 했지만 나도 학창시절에 더하기나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주어진 문제의 상황이 얘랑 흡사한지를 봤어요. 쌤이 어느 경우의 수 처음 인트로를 수업하더라도 이 예를 항상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가 얘랑 비슷한 상황이면 더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예슬이가 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옷을 열어봤어. 그랬더니 상의로 입을 수 있는 옷이 한 3가지 정도 있었다 칩시다. 상의로 입을 수 있는 옷이. 그 다음에 하의로 입을 수 있는 옷이 한 5가지 정도 있었나 봐. 자, 그 다음에 신발도 봤어. 근데 예슬이가 이제 신발은 좀 없어서 신발은 한 가지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예슬이가 이제 옷장을 보고 신발 어차피 하나니까 얘랑 뭐가 어울릴까? 이렇게 접할까? 이렇게 잡을까? 뭐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질문. 예슬이가 코디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그치? 15가지 같은 느낌 들었죠? 그치? 예슬이가 코디할 수 있는, 옷을 코디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5가지예요. 곱했죠? 그냥 곱하고 싶었죠? 뭐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냥 곱하고 싶었으면 돼. 뭔 말인지 이해하시지? 오케이, 그럼 봐. 물론 모든 문제를 다 감으로 풀 수는 없고요. 모든 문제를 다 감으로 풀 수 없고 실제 시험에서는 저게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쌤이 글자로 좀 정리를 해주긴 할 거야. 근데 너무 글에 빠지지 마.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얘는 더해야겠다라는 느낌이 강하면 더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곱해야겠다라는 느낌이 강하시면 곱하면 되고 저는 그런 감이 없어요 라고 하면 그런 감을 키우게끔 문제들을 풀면 돼. 그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봐.
첫 번째 합의 법칙부터. 자, 봐봐.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4가 나왔어. 두 눈에서 합이. 알뜰 이해했죠? 그러면 4가 나왔고 8이 나왔고 12가 나왔는데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4가 나왔어? 잠깐 딴 데 봤다가 다시 봤더니 얘가 8로 바뀌어 있을 수 있나? 그럴 수 없죠. 4면 4인 거죠. 8이면 8인 거고 10이면 10인 거지. 이미 4라는 결과고 8이라는 결과고 12라는 결과예요. 즉 합의 법칙은요. 결과의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4였는데 딴 데 봤다가 보니까 8이 되진 않아요. 즉 4면서 8일 수는 없어요. 알뜰 이해했지? 따라서 얘는 동시에 발생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약간 말로 얘기하면 두 눈의 수의 합이 4이고 그리고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고 그리고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다. 가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두 눈의 수의 합이 4거나 또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거나 또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어야 돼. 가 맞아? 전자 후자? 후자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즉 4거나 또는 8인 거나예요. 즉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 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또는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쌤은 보통 합의 법칙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곱의 법칙은 정확하게 저 녀석의 반대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을 좀 보면 자, 곱의 법칙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 얘는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고 신발을 입으면서 어찌됐건 옷을 세팅하는, 옷을 코디하는 약간 하나의 과정의 느낌이 강해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얘보다는 이 녀석은 그래도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는 이런 상황이 그래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알지? 이해했니?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얘랑은 좀 다른 느낌의 동시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지. 쌤,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만드는 4의 배수가 되는 하나의 과정 아니에요? 라고 말장난하면 끝이 없어요. 알겠지? 좀 다른 느낌인 건 이해하시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자, 예슬이가 상의를 입거나 또는 하의를 입거나 또는 신발을 신거나 이거 말 안 되죠? 예슬이가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고 신발을 신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따라서 얘는 그리고의 느낌이 강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결과나 동시 발생이 불가능하거나 또는의 느낌이 강하면 합의 법칙, 과정의 의미거나 동시 발생이 가능하거나 그리고의 느낌이면 곱의 법칙인 거야. 알뜰 이해하셨죠? 너무 글자 그대로 빠지지 마시되.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 예 하나만 좀 듣게요. 순열 조합 쓰지 마. 자, 반원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점 7개 있어요. 이 중에 나는 3개의 점을 선택할 거예요. 3개의 점을 선택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 거야. 쌤할 때 이해했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시간 3분 시작. 순열 조합 쓰지 말라 했어요.
뜨거운 물 떠가지고 위에다 붓니다. 지용이 샜니? 했어? 요게 최근 이제 출제가 되는 트렌드예요. 요런 게. 물론 조합을 쓰면 금방 나와요. 조합을 쓰면 금방 나오는데 선생님 지금 조합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듣고 있는 거 맞겠지? 전화 한번 하죠. 예습 구했어? 진짜? 돈 혹시 듣고 있니? 아 그래? 왜 채팅 안 남겨? 아 남겼니? 아 그래 내가 확인을 못했나 봐. 잘 듣고 있구나. 그럴 줄 알았어. 열심히 들어. 응? 내가 더 먼저 켤 것 같은데 내가 키고 주소를 보냈으니까 침대에서 누워서 끄는 거 아니야? 잘 듣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 마이크 켜져 있네. 맞네. 소리. 자, 보자. 자, 이제 시작 좀 할게요. 뭐냐면 답은 31개입니다. 답은 31개인데 핵심을 찾으셔야 돼. 핵심을.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현재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조건은 3개의 점이라는 소리예요. 즉 현재 나한테 몇 개의 점이 있냐? 7개의 점이 있죠. 이 중에 나는 3개의 점을 선택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 거야. 그런데 이걸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갖다 주면 풀까 못 풀까? 걔네들은 이제는 못 풀어요. 걔네들 아마 어떻게 될 거냐면 예슬이 이렇게 안 셌지? 하나 둘 이거 아까 센 건가? 뭐 이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렇게 세다가 못 쓸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방식을 시도했으면 안 되고요. 그럼 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내가 푸는 것처럼 푸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조합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나는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문제를 보면 바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쓸까 하고 지금 성광이 하는 것처럼 약간 이러고 봐야 돼 먼저. 그리고 잠깐 요렇게 조금 세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즉 우리가 요러한 선을 지름이라 부르죠. 요 녀석을 우리는 호라고 불러요. 그러면 나는 호 위에 3개의 점이 있고 지름 위에 4개의 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들어줘. 호가 있고 여기다 쓸게. 호가 있고요. 지름이 있어. 이렇게 두 개를 합해서 3개의 점을 셀 건데 그러면 호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할 때 지름에서 0개의 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호에서 2개의 점을 선택을 할 때 지름에서 1개의 점을 선택을 할 수 있고 호에서 1개의 점을 선택을 했을 때 지름에서 2개 호에서 0개의 점을 선택할 때 지름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거라는 거지. 그럼 봐. 내가 호에서 3개 지름에서 0개를 선택했어. 잠깐 딴 데 봤더니 호에서 2개 선택하고 지름에서 1개 선택해 있을 수 없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호에서 3개의 점을 선택을 한다라는 건 너 선택한다는 소리야. 그렇게 해서 요렇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셀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가지겠죠. 어차피 지름에서 선택 안 하니까. 그 다음 호에서 2개의 점을 선택을 하는 건 이렇게 2개 선택하면 이거죠. 이거죠. 이렇게 2개 선택하면 이거지. 이렇게 2개 선택하면 이거지. 따라서 호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3가지예요. 그 다음에 지름에서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말들 이해했냐? 그럼 지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고 자 그러면 경우에서는 몇 가지 같아? 7가지 같아? 아니죠. 3가지당 2가지, 4가지가 있죠. 과정의 느낌이 강하죠. 상이 하이 같은 느낌.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얘랑 느낌이 비슷한데 라고 느껴지시면 돼요. 그러면 곱해서 얘는 12가지다 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고요. 자 호에서 1개의 점을 선택을 한다라는 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지름에서 2개의 점을 선택을 하는 건데 물론 조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4C2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가정하에 지름에서 2개의 점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요. 이해했어요? 따라서 지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6개, 코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3개. 따라서 곱하기해서 이때 18개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지름에서 3개의 점을 선택을 해봤자 어차피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아 얘는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각각은 과정의 느낌이 강해서 곱했고 동시 발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해서 최종적인 답은 31개구나 이렇게 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앞으로 나랑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물론 쌤이 최대한 꼼꼼히 설명을 해줄 건데 그냥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맨 처음에 내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풀 건지에 대한 기준 설정을 하셔야 돼. 마치 내가 여기서 3개의 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코에서 선택하는 거랑 지름에서 선택하는 걸 나눠야지 라고 기준을 잡은 것처럼. 그래서 나는 총 몇 가지로 나눴니? 4가지로 나눴죠. 너네가 어떤 기준을 잡았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가지수가 이렇게 뻗어갈 거라는 거지. 가령 예를 들어 나는 주머니에서 공을 3개 뽑을 때 1이 1번 뽑히는 경우, 1이 2번 뽑히는 경우, 1이 3번 뽑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잡고 나눠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그런 기준을 잡았으면 1이 1개 뽑히는 경우, 뭐 2개 뽑히는 경우, 3개 뽑히는 경우 이렇게 나눌 거라는 거지. 이러한 걸 나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케이스 분류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 그래도 좀 간지나게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각각의 과정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케이스를 나눠봤는데 어떤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는 도저히 발생 가능한 게 없기도 하구나, 얘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보면서 발견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각각의 케이스 안에서는 과정의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각각의 케이스 안에서는 무슨 법칙을 쓰냐면 고해 법칙을 써요. 그리고 얘랑 얘는 동시 발생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케이스로 나눴었던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고해 법칙으로 각각의 케이스들을 셌다면 마지막에 그 녀석을 더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최근 경우의 수에서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들의 추세예요. 그냥 단순히 뭐 이딴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건 안 나와. 물론 내신에 한두 문제는 나오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 그럼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이렇게 좀 세야겠다라고 기준 설정하고 케이스 나눠보고 각각의 케이스에서 잘 세보고 그걸 더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라는 거지. 요게 OT 1강. 우리가 앞으로 할 경우의 수. 괜춘?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열 조합까지 학습하고 읽으시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서 칠판 지울게요. 돈 이해했니? 옳지. 자, 그럼 봐봐. 물론 쌤이 되게 고1에 특화된 지엽적인 내용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최소한으로 너네가 요 정도는 기억해야 될 정도까지만. 자, 그러면 순열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는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순서대로 나열하는구나. 자, 그래서 쌤은 딱 2가지 정도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순열의 정의. 정의 정도만큼은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순열은 교과서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손 아파.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순열이라 부르는데 글이 너무 길어. 간지가 안 나. 그래서 수학자들이 저거를 기호를 써서 좀 간지나게 쓰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n 라지 p 스몰 r 이렇게 좀 쓰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거야. OP2라고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몇 명 중에 5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한 줄로 깔았구나가 일단 먼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그 상황이. 일단 이해했죠?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한 줄로예요. 2줄도 아니고 한 줄로잖아. 그 말은 무슨 말 이런 거지. n명 중에 r명을 뽑은 다음에 야, 내 앞으로 한 줄로 서. 2줄 말고 한 줄로 서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누군가는 내 바로 앞에 있겠지. 그 다음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서윤이 서아랑 서아 서윤이는 다르거든. 따라서 순열은 한 줄로 나열한 거기 때문에 뭐가 존재해? 순서가 존재해요. 순서라는 게 존재해요. 따라서 이 한 줄로라는 말 때문에 결국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개념들 중에서 순열이 들어가는 건 다 순서가 존재해요. 이따가 쌤이랑 2교시 때 여러 가지 순열 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거기 교재 보시면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원순열, 중복 순열, 뭐 순서가 정해진 순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순서가 고려돼야 된다라는 거야. 순열이기 때문에. 말뜻 얘 조금 이런 거야. 봐. 5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지. 야, 거기 5명 중에 2명 일로 와. 빨리 내 앞에 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한 거겠지. 그러면 내 앞에 2명이 서 있을 거야. 그리고 내 바로 앞에 1번, 내 그 다음 2번 이렇게 서 있겠지.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 왔을 거예요. 1번 자리에. 그 다음 남은 4명이야. 거기 4명 중에 또 1명 빨리 2번 자리로 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남은 4명 중에 또 1명이 오겠죠. 그래서 5랑 4고 더하고 싶어 곱하고 싶어? 곱하고 싶고 얘를 내가 5, 4, 20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지. 한 번만 더. 8P3이라고 하면 8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나열하는 거니까 내 앞에 3명이 서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야, 거기 1명 일단 1번 자리에 서. 8가지인 거지. 7명 중에 1명 또 일로 와. 7가지인 거지. 또 와. 그럼 6가지인 거지.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겠지.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자, 그럼 봐. 두 번째 성질. 자, 성질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쌤이 봤을 때 한 2가지 정도? 기업적인 내용은 다 빼고 첫 번째 NPR. 자, NPR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는 일반화시킨 거야. 저쪽에 N명이 있는 거야. 그 중에 R명을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할 거니까 내 앞에 승원아 몇 명이 서 있어? 그치, 내 앞에 총 R명이 서 있을 거예요. 말뜻 이해하셨죠? 오케이. 여기 R명이 서 있을 거야. 자, 그럼 들어줘. 여기 오는 경우 수는 몇 가지겠어? N명 중에 1명이 오겠죠? 말뜻 이해하셨죠? 그 다음 여기 오는 경우에는 몇 명 중에 1명? N-1명 중에 1명이 오겠지? 여기 오는 경우에서는 N-2명 중에 1명이 오겠죠? 생각 잘해. 여기는 몇 명이 오겠어요? N- 플러스 1까지. 그죠? 여기는 N-R 플러스 1까지 오거든요. 자, 살짝 설명을 좀 할게요. 봐봐. 여기가 1번 자리죠? 여기가 2번 자리고 여기가 3번 자리고 내가 R명을 뽑았으니까 여기가 R번 자리일 거야. 그러면 1번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안 빼네. 자, 규칙 봅시다. 2번 자리에서는 1 빼네요. 3번 자리에서는 2 뺀다. 10번 자리에서는 9를 빼겠네. R번 자리에서는 R 빼기 1을 빼겠네. 어디서? N에서. 그래서 N-R 더하기 1 요런 느낌이었겠구나. 우리 지금 괜찮냐? 요런 느낌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MPN이야. 그럼 MPN은 뭐냐면 N명 중에 N명을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하는 거니까 야, 너네 싹 다 내 앞에서 이거겠지. 그러면 처음에 N명 중에 1명이 올 거고 남은 N-1명 중에 1명이 올 거고 N-2명 중에 1명이 올 거고 야, 거기 너네 3명 너네까지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남은 3명 중에 1명, 남은 2명 중에 1명,
남은 한 명 중에 한 명일 거니까 우리는 MPN이라고 하는 게 N부터 1까지의 곱이라는 걸 알아요. 간지가 안 나는 거지. 잠깐만. 뭐 시간이 없잖아. 집에 가고 싶다. 혼자. Be kind to 정도만 알면 되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는 하고 자 1부터 n까지 다 곱한 걸 우리는 n이라 쓰면서 여기 오른쪽에 뭐 붙여? 느낌표 붙이죠. 그래서 이 녀석 우리는 n 팩토리알 이렇게 좀 읊죠. 괜찮죠? 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예슬아 쌤이 이렇게 좀 쓰면 쌤 숫자 4 엄청 강조하시네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얘는 뭐야 예슬아? 그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 알겠죠? 이건 24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일단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런데 그거까지 4팩이라고 하면 그게 4p 산 것까지도 아셔야 돼. 4명 중에 4명을 다 나열한 거구나.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쌤이 봤을 때 순열은 요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배움에 있어서.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 자, 조합은 뭐냐면요. 조합은 첫 번째 얘도 정의부터 갈게요. 자, 교과서에 뭐라고 좀 명시가 되어 있냐면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 미안 잘못 얘기했어.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조합은 따로 나열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선택만 하고 끝인 거야. 일단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우리 반 10명 중에 반장, 부반장 한 명씩은 뽑을 거야. 너 반장, 너 부반장. 와, 너 반장, 너 부반장. 은 다르죠? 즉 이거는 순서가 중요하네요. 이게 순열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그런데 우리 반에서 청소당번 2명을 정할 거야. 너랑 너, 너랑 너. 똑같죠? 순서는 중요치 않아. 어찌됐건 2명이 뽑혔다는 게 중요하고 대신에 뽑힌 구성원이 다르면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아까 쌤이 그 칠판 첫 번째 쓸 때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걸 잠깐 썼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어찌됐건 조합이라고 하는 건 순서는 안 중요해요. 대신에 내가 누굴 뽑았는지는 중요해요. 그거 항상 염두에 두세요. 알겠지? 물론 그때도 한번 짚겠지만 그래서 조합은 우리가 따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얘는 선택만 하기 때문에 이거 쓸게요. 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후하,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야. 저렇게 길게 쓰면 딱히 간지가 안 나. 그래서 수학자들은 N, C, R 요렇게 좀 쓰기로 약속을 했고 앞으로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 쌤이 7C3 이래버리면 7명 중에 그냥 단순히 몇 명을 선택만 한 거야? 3명을 선택만 하고 나열은 하지 않은 거야. 쌤 말 뜻 이해했죠? 자, 그러면 볼게. 두 번째 성질. 자, 조합의 성질로서는 우리가 크게 한 세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들어봐. 첫 번째가 NCR. 그럼 NCR이라고 하는 건 교재가 2권 남았는데 여학생들 먼저 줬어요. 여학생들 뭐 할까봐. 재영아, 알겠지?
그 남학생들은 그 주말에 받아가. 알겠지? 쌤 오늘 대체 맡겨놓을 거야. 저녁에. 알겠죠? 자, NCR이라고 쓰고 그 다음 쌤이 R팩 이렇게 좀 썼어요. 그럼 내기 잘 들어. 아까 쌤이 5팩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5P5였어요.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맞죠? 그게 5P5인 거잖아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5명을 나열하는 게 5팩이에요. 그러면 내기 잘 들어. R팩은 몇 명을 한 줄로 나열한 거야? R명을 한 줄로 나열한 거예요. NCR은 N명 중에 R명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 둘의 사이에 곱하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곱의 법칙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결과의 의미야, 과정의 의미야? 과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곱을 썼다라는 것만으로도 얘는 여기서 과정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거야 뭐 이런 소린 거잖아. 그러면 NCR이라고 하면 N명 중에 R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R명을 한 줄로 나열했어 이런 소린 거예요. 하여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뭐지? 이게 PR인 거 돼요? NPR인 거? N명 중에 R명을 선택하고 한 줄로 나열했으니까 따라서 이 녀석이 NPR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요 관계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원래 고등학교 1학년에선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하냐면 NCR의 계산법이 그래서 나와요. NCR이라고 하는 건 R팩분의 NPR인 거 됩니까? 따라서 NCR이라고 하는 건 R 팩토리알 분의 NPR이구나 정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앞으로 쌤이 뭐 예를 들어 OC2라고 하는 녀석을 계산할 때 얘는 OP2라고 하는 녀석 나누기 2팩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자 그럼 OP2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아니까 5 곱하기 4 그 다음 나누기 2 곱하기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나중에 중간 이거 생략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가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더. 내가 10명 중에 청소 당번을 할 3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10C3이지. 근데 그게 7명 입장에서 보면 청소를 하지 않을 선택을 받은 거지. 따라서 10C3과 10C7은 뭐하다? 같다. 이게 고1이면 증명을 해주는데 그리고 쌤이 예전에 증명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냥 지금 받아들입시다. 알겠죠? 10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하는 거나 그렇지 않은 8명을 선택을 하는 건 어차피 뭐 한 거야? 같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예슬이 이런 거 나오면 언제 8개 써? 슈감 이러면 안 돼. 뭐면 해야 되죠? 이거 빨리 뭐로 바꿔? 10C로 바꾸는 거야. 뭐 한 말인지 조연이 괜찮냐? 지웅이 괜찮아? 우리 그림맨 돼요? 자 그러면 NCR이라고 하는 녀석과 NCM-R이라고 하는 녀석은 똑같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OT 2강 순열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숙지돼야 이제 요거 이제 칠판 지우면 다음 내용이 들어갈 건데 그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있어서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일찍 끝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진도를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내가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는. 근데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10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학공 시작합니다. 오케이.